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와의 연결은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성과를 기대하거나 연인이 항상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동시에 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신뢰가 충족되었을 때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본질적인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며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때로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의 문제를 탐과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과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타인의 본질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줄이고 진정성과 균형감을 가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정한 행동, 반응 또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연인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는 바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관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성취를 기대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업무 능력을 기대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대는 목표와 행동의 지침이 되며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상실되고 관계에 부담과 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며 이는 곧 불만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관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고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낳으며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항상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길 기대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관계에서 자율성과 개성을 침해하며 점차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본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더 큰 유연성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대는 본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은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자율성을 침해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환경,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자유로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의 기대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집착의 결과로 간주하며 집착이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기대가 현실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쉽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연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깊은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전공을 강요하거나 연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길 바라는 경우,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차 신뢰를 잃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비현실적인 성과를 요구하거나 동료 간의 협업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기대할 때 이러한 기대는 업무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팀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뜻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지만 이는 관계에서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기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관계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필요한 집착의 결과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대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불교는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민과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연민과 자비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비교가 집착과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돌봄과 명상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느꼈던 기대와 그에 따른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대와 집착에 빠지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를 줄이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천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의 본질과 그것이 독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요소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대를 다루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건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깊은 통찰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연민과 자비의 태도는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은 기대의 충족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다루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와의 연결은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성과를 기대하거나 연인이 항상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동시에 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신뢰가 충족되었을 때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본질적인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며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때로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의 문제를 탐과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과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타인의 본질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줄이고 진정성과 균형감을 가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정한 행동, 반응 또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연인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는 바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관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성취를 기대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업무 능력을 기대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대는 목표와 행동의 지침이 되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상실되고 관계에 부담과 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며 이는 곧 불만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관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고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낳으며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항상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길 기대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관계에서 자율성과 개성을 침해하며 점차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본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더 큰 유연성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대는 본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은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자율성을 침해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환경,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자유로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의 기대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집착의 결과로 간주하며 집착이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기대가 현실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쉽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연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깊은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전공을 강요하거나 연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길 바라는 경우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차 신뢰를 잃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비현실적인 성과를 요구하거나 동료 간의 협업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기대할 때 이러한 기대는 업무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팀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뜻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지만 이는 관계에서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기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관계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필요한 집착의 결과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대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불교는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민과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연민과 자비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비교가 집착과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돌봄과 명상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느꼈던 기대와 그에 따른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대와 집착에 빠지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를 줄이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천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의 본질과 그것이 독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요소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대를 다루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건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깊은 통찰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연민과 자비의 태도는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은 기대의 충족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다루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와의 연결은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성과를 기대하거나 연인이 항상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동시에 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신뢰가 충족되었을 때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본질적인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며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때로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의 문제를 탐과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과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타인의 본질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줄이고 진정성과 균형감을 가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정한 행동, 반응 또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연인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는 바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관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성취를 기대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업무 능력을 기대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대는 목표와 행동의 지침이 되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상실되고 관계에 부담과 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며 이는 곧 불만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관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고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낳으며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항상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길 기대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관계에서 자율성과 개성을 침해하며 점차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본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더 큰 유연성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대는 본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은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자율성을 침해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환경,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자유로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의 기대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집착의 결과로 간주하며 집착이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기대가 현실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쉽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연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깊은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전공을 강요하거나 연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길 바라는 경우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차 신뢰를 잃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비현실적인 성과를 요구하거나 동료 간의 협업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기대할 때 이러한 기대는 업무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팀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뜻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지만 이는 관계에서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기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관계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필요한 집착의 결과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대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불교는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민과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연민과 자비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비교가 집착과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돌봄과 명상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느꼈던 기대와 그에 따른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대와 집착에 빠지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를 줄이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천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의 본질과 그것이 독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요소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대를 다루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건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깊은 통찰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연민과 자비의 태도는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은 기대의 충족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다루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와의 연결은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지만 때로는 관계가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종종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지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관계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로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성과를 기대하거나 연인이 항상 우리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라는 것처럼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동시에 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히 바람이나 희망 이상의 역할을 하며 종종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신뢰가 충족되었을 때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칠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방향을 왜곡시키고 본질적인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특히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며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때로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하며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와 집착의 문제를 탐과 집착으로 설명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과 집착은 인간의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타인의 본질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필요한 기대와 집착을 줄이고 진정성과 균형감을 가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정한 행동, 반응 또는 결과를 바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특성으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사람 사이의 신뢰와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연인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는 바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관계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성취를 기대하거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정 수준의 업무 능력을 기대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대는 목표와 행동의 지침이 되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상실되고 관계에 부담과 긴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나친 기대는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며 이는 곧 불만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욕망이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 관계에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같은 열정을 보이지 않을 때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고의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기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을 낳으며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와 내면의 평화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항상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길 기대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관계에서 자율성과 개성을 침해하며 점차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을 줄이기 위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 본질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현실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서 더 큰 유연성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잘못된 기대는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대는 본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일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믿음은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자율성을 침해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종종 상대방의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 환경, 그리고 행동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자유로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무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의 기대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집착의 결과로 간주하며 집착이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기대가 현실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쉽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를 강요하거나 연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깊은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전공을 강요하거나 연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길 바라는 경우 이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며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점차 신뢰를 잃고 서로를 오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직장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비현실적인 성과를 요구하거나 동료 간의 협업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기대할 때 이러한 기대는 업무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팀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의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뜻합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대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타인을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지만 이는 관계에서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기대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거나 관계의 실패를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불필요한 집착의 결과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태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도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대를 재검토하고 그것이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불교는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민과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연민은 단순히 상대방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연민과 자비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와 집착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비교가 집착과 고통을 증폭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균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돌봄과 명상은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은 우리의 감정과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자신의 기대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느꼈던 기대와 그에 따른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대와 집착에 빠지는지 파악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능력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를 줄이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실천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독성을 없애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과의 연결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기대의 본질과 그것이 독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대는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자연스러운 요소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대를 다루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볼 때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건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깊은 통찰과 실천을 요구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연민과 자비의 태도는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은 기대의 충족이 아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대를 다루는 것은 삶의 예술입니다. 적절한 기대는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라는 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